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사라모닉의 블링크 500 B1이라는 와이어레스 마이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포장 상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박스부터 잠깐 살펴보자면은 앞쪽에 울트라 컴팩트 2.4GHz 듀얼 채널 와이어레스 마이크로폰 시스템 위드 라발리에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뭐 뒤에 스펙이 적혀 있는데 영어로 돼 있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 마이크가 다양한 구성이 있어요. 그 구성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박스를 열어봅시다. 겉 박스를 이렇게 빼면은 속 박스가 이렇게 있고요. 속 박스를 이렇게 열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움직이지 않도록 깔끔하게 돼가지고 유통 중에 마이크가 충격을 받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안에는 사용자 설명서하고 보증서 그리고 스티커, 사라모닉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다 붙이지? 그리고 유심핀 빼는 것 같은 핀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거는 마이크끼리 페어 시킬 때 사용하는 핀이에요. 자, 다른 것보다도 사용자 설명서 요걸 아주 열심히 들여다 봐야 되겠죠.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이런가 하고 쓱 살펴봤더니 좀 전에 이 옆에 구성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구성에 대한 설명이 이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살펴보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저는 읽어봤으니까 넘어가고요. 계속 구성품 살펴볼게요. 자, 요게 발신장치예요. 그리고 조금 더 작게 생긴 거, 요게 수신장치예요. 그래서 발신장치, 수신장치 크기가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옆쪽에 박스를 이렇게 빼면요, 이 안에 각종 케이블이라든가 라발리에 마이크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실리카 그릴도 하나 들어있네요. 요거 옆으로 빼놓고 오케이. 자, 요게 구성품이 전부 답니다. 일단 본체로 들어가기 전에 액세서리부터 좀 살펴보죠. 요거는 USB Type-C 케이블이에요. 요걸 이용해 가지고 얘네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를 충전을 하시는 거예요. 충전을 다 하게 되면은 6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3.5파이 잭이 2개가 들어 있어요. 요 잭은 가만히 보시면은 3극이에요. 요거는 3극. 3극은 일반적인 미러리스 카메라라든가 뭐 DSLR 녹음 장치 이런 데 사용하는 잭이고요. 그리고 요 녀석은 4극이에요. 4극은 스마트폰 같은데 이렇게 꽂아가지고 사용하시는 잭이에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스마트폰이냐 일반 카메라냐 그걸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라발리에 마이크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 라발리에가 뭔가 했더니 옷깃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옷깃에다가 싹 묶어 놓는 마이크를 라발리에 마이크라고 부르는 거죠. 오케이. 발신장치 살펴봅시다. 요 앞쪽에 보면 전원 스위치가 있죠. 전원 스위치를 딱 한 1초 정도 누르면 금방 불이 들어오면서 작동을 시작을 합니다. 위쪽으로 은색으로 뭐가 반짝반짝거리죠. 요게 마이크예요. 이것도 마이크고 여기도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 라발리에 마이크를 쓰셔도 되고 요 마이크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볼륨이 있죠. 볼륨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볼륨이 돼 있어요. 이 볼륨은 총 6단계로 조정이 돼요. 요 위에 전원 주변을 이렇게 동그랗게 감싸고 있는 LED 불빛이 있어요. 그게 볼륨의 단계를 나타내죠. 2개씩 하나 둘 누르면 3칸 켜져 있던 게 2칸으로 줄었고요. 다시 2개 내리니까 2칸 켜져 있던 게 1칸으로 줄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제로까지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륨을 이 앞에서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요 2개를 같이 누르면 페어라고 써져 있어요. 페어는 요거랑 요거랑 연결시키는 건데 요 구성품들 중에 보면은 마이크가 2개 들어가 있는 세트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세트를 처음에 구입을 하셨다가 마이크가 하나 더 필요해서 요걸 따로 구입을 더 하시게 되면은 그런 거 연결하실 때 이 페어 기능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내장 마이크 있다고 이 마크가 있고 그리고 USB Type-C 여기 아까 충전하는 포트고요. 마이크 라발리에 마이크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뒤쪽에 이제 클립이 하나 있죠. 클립이 아주 짱짱해요. 요걸 이용해 가지고 요런 데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셔도 되고 옷깃 같은데 요런 데다가 딱 꽂아 가지고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자, 수신장치 살펴봅시다. 수신장치도 마찬가지로 전원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누르니까 밑에 파란색으로 불이 들어오면서 작동을 시작을 했네요.
수신장치는 별게 없어요. 라인 아웃 아까 요거 이렇게 꽂아가지고 뭐 다른 카메라라든가 스마트폰으로 보낼 때 사용하는 터미널이 있고요. 페어, 이 유심핀 같이 생긴 얘를 이용해 가지고 아까 페어 시킬 때 사용하시는 그 자리가 여기 있고, 안테나 내장되어 있다고 인터널 안테나 마크가 있고, 그리고 USB 타입C 충전하는 단자가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발신기 쪽은 이 뒤에 집게가 좀 큰 편이에요. 그런데 수신기는 집게가 조금 작은 편이에요. 저는 이걸 처음에 보고 이렇게 만져보는데 발신기는 그냥 이해가 돼요. 짱짱하고 그냥 딱 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신기가 집게가 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발신기에 비해서 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스프링 세팅도 되게 재밌는 게 스프링의 전체적인 장력은 굉장히 세요. 그런데 이 밑에 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약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찝을 때는 강한데 여기서 이렇게 찝을 땐 조금 약해져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한참 고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자체가 이렇게 해서 카메라에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거예요. 이 집게가 슈 마운트 기능을 겸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까 스마트폰용 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폰용 잭을 이렇게 꼽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여기다가 이렇게 결합을 딱 한 상태로 촬영을 하게 되면 덜렁덜렁거리죠. 이거를 이렇게 집어 놓는 거죠. 그런데 이 집게가 강하면 스마트폰의 유리를 깰 수가 있으니까 이 장력 조절을 해가지고 세팅해 놓은 게 상당히 괜찮아요. 신의 한 수였어요. 아주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능들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주요 특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마이크의 가장 큰 특징은 가볍다는 거예요. 지금 뭘로 녹음하고 있냐면은 소니의 D11이라는 그 방송용 마이크예요. 방송용 마이크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풀세트를 이렇게 보면 수신기가 이만하고 발신기가 이만해요. 그리고 배터리가 따로 들어가요. 이거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저도 이게 몇 그램이나 나가는지 궁금해가지고 저울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수신기 올려놓고, 그리고 발신기를 이렇게 올려놓고 켜져라. 그리고 무게를 딱 재봤더니 889g이에요. 야, 890g에서 1g 빠지네요. 그러면 요거 수신기, 발신기 이렇게 올려놓고, 적어도 마이크 있었으니까 마이크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올려놓고 보니까 무게가 90g이에요. 와, 거의 10분의 1이에요. 저는 이 녀석이 가볍다는 것은 뭐 그냥 보면 가벼워 보이잖아요. 알고 있었는데 이게 두 개 합쳐가지고 거의 1kg 가까이 나간다는 거에 충격을 먹었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무거운 마이크를 들고 다녔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기왕 무게를 측정하는 김에 요거 발신장 좀 한번 재봅시다. 34g, 정말 34g이네요. 요것만 34g이에요. 그리고 수신장치 요것만 이렇게 올리면 28g. 야, 엄청 가볍네요. 엄청 가벼워. 34g이라서 이거 뭐 아무데나 이렇게 집어 놓으셔도 무게에 의한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매달아 놓고 막 뛰어다니고 이래도 아주 그냥 충분히 잘 버틴다는 거죠. 오케이, 무게 얘기는 이 정도로 딱 끝내고, 다른 것보다 빨리 테스트를 좀 해봐야 여러분들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가 있겠죠. 뭐니 해도 마이크니까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음질이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카메라에 연결해가지고 얘한테 연결해가지고 소리를 어떻게 들려주는지 그거부터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처음으로 테스트 해볼 거는 이 카메라의 내장 마이크죠. 일단 녹화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마이크 들어가네요. 여기서부터 소니 XT3의 내장 마이크 사운드를 녹음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이게 카메라가 저쪽을 보고 있다고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마이크가 이렇게 두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내장 마이크 사운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한번 끄고, 그리고 마이크를 딱 연결을 하고, 다 연결됐죠? 여러분들이 항상 촬영하시기 전에 여기 보면 사운드바라고 뭐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거려요.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이어폰을 딱 꽂아가지고, 이어폰 뭐 헤드폰이 있으면 헤드폰도 좋은데 그냥 저는 간단한 이어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남아도 오는 이어폰이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버리는 것 같은 이어폰으로 모니터링용 이어폰을 만들어 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녹화 들어갔고요.
자, 여기서부터 사라모닉 블링크 500 B1 라발리에 마이크로 녹화를 하고 있어요. 블링크 500 B1 라발리에 마이크.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요 라발리에 마이크를 이렇게 떼어내고 여기에 달려있는 내장 마이크, 요것만 이용해서 한번 가볼 거예요. 이것도 실제 사용할 때는 여기에 꽂아 놓을 테니까. 그리고 한번 들어보고, 자, 이제 사라모닉 블링크 500에 들어가 있는 내장 마이크만 가지고 녹음을 하는 거예요. 사라모닉 블링크 500 내장 마이크. 자, 요거 끄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녀석 해봅시다. 이 녀석. 이거 제일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많이 쓰는 걸 테스트를 해봐야죠. 비교니까 같은 환경에서. 세 번째는 소니 D11, 소니 D11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장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뭐 풍경을 찍거나 어디 공연을 가거나 애들 막 발표회 같은 거 한다. 그럴 땐 내장 마이크를 이용해서 찍어도 괜찮아요. 주변의 환경, 그러니까 뭐 분위기를 살려주는 그런 소리까지 같이 녹음이 되니까 내장 마이크를 써도 괜찮은데, 사람 목소리를 녹음할 때는 아무래도 이런 무선 마이크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분위기까지 한번 같이 가볼까요? 옆에다가 제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하나를 틀어놓읍시다. 소리가 나도록. 오케이. 그래서 이 스마트폰으로 옆에 방해되는 주변 소리가 들어가는 상태에서 어떻게 녹음이 될 것인가. 좋아요. 주변 소리가 나는 환경, 이렇게 해서 음악을 하나 이렇게 1m 정도 떨어뜨렸는데 해놓고요. 자, XT3 내장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주변에 방해되는 소리가 나오는 와중에서도 내장 마이크는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요 녀석 가봅시다. 여기서 D11 소니 D11 연결을 했어요. 소니 D11은 옆에서 이제 다른 소리가 나오는 와중에 목소리를 이런 식으로 수음을 한다는 거죠. 다음은 사라모닉 가봅시다. 사라모닉 블링크 500 B1 라발리에 마이크를 연결한 상태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자, 사라모닉 블링크 500 B1 라발리에 마이크는 이 정도로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라발리에 마이크를 뽑아낸 상태로 하나 둘 B1 본체만 가지고 녹음하면은 이 정도 소리가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자, 사운드 테스트는 요 정도면. 저는 오늘 이걸 처음 써보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써왔었잖아요. 그래서 좀 써보고 느껴지는 게, 이렇게 흔히 핀 마이크라고 부르잖아요. 라발리에 마이크. 이 라발리에 마이크도 종류가 있어요. 무지향성이 있고 지향성이 있고 초지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용한 요거라든가 요 녀석까지 전부 다 무지향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전부 다 끌고 들어오는 게 정상적인 건데,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마이크들은 이 환경 소리들, 주변 소리를 수음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사람 목소리를 수음하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사라모닉 같은 경우에는 사람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중고역대를 이렇게 좀 부각을 시키고 주변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소리들은 좀 잘라서 세팅을 해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목소리를 녹음할 때는 사라모닉이 굉장히 또렷하게 목소리만 잡아주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볼륨 테스트를 해봅시다. 이게 사실 마이크마다 기본적으로 세팅된 볼륨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어폰으로 들어가면서 볼륨 세팅을 하는 게 정상적인 세팅법이거든요. 이거 일단 녹화 누르고, 자, 여기서부터 사라모닉 마이크고요. 자, 볼륨이 지금 최고 볼륨이에요. 6단계 볼륨. 지금 사라모닉 블링크 500 6단계 볼륨 하나 낮춰서 사라모닉 블링크 500 5단계 볼륨 하나 또 낮춰서 사라모닉 블링크 500 4단계 볼륨 하나 또 낮춰서 사라모닉 블링크 500 3단계 볼륨 또 낮춰서 사라모닉 블링크 500 2단계 볼륨 또 낮추면 사라모닉 블링크 500 1단계 볼륨. 여기까지 오면은 지금은 아마 뮤트 돼가지고 요거 소리는 안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이 기능은 둘이서 촬영할 때 좀 편하게 쓰게 되더라고요. 둘이서 촬영할 때 모든 장면을 두 명이 다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촬영을 하다가 한 명이 빠지고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하나의 마이크를 더 썼을 경우에 저 사람은 이 마이크를 뽑아놔야 되잖아요. 그게 좀 귀찮잖아요. 그때 볼륨을 쓱 낮춰놓으면 이쪽 목소리만 잘 들어가니까 그런 점이 좀 유리하고, 그리고 또 그런 면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리고 이쪽 상대방이 목소리가 작다 그러면 두 사람 볼륨을 조절해서 비슷한 톤으로 맞춰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와, 이러 뭐하다 또 떨어뜨리고 있어. 이게 이 마이크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이크가 가볍다 보니까 대충대충 이렇게 굴리다가 막 떨어뜨리고, 제가 지금 떨어뜨린 게 3번째 추락이에요. 이거 뭐 연출이 아니고 실제로 떨어뜨린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3번째 떨어뜨린 건데 흠집이 없어요. 마이크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이게 34g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도 어디 찍히거나 긁힌 흔적이 지금 이렇게 아주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없습니다. 거기에 이걸 지금 꽂아가지고 사용을 해도 내구성에 커다란 문제가 없어요. 그거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떨어뜨리는 김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그래서 볼륨 테스트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은 거리 테스트입니다. 거리 테스트는 여기 앉아서 테스트할 수가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스펙상으로 50m까지 작동을 하거든요. 나가기 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50m인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횡단보도까지 53m고 그 앞에 나무까지가 50m고 횡단보도는 건너가면 55m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55m까지 가봤는데 되더라고요. 이 라발리에 마이크를 이렇게 장착한 상태에서는 55m까지 원활하게 작동을 해요. 그리고 라발리에 마이크를 빼면은 살짝 끊겨요. 그게 어떨 때 끊기냐면은 블링크 500을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을 한 상태로 얘기를 하다가 이걸 이렇게 가리잖아요. 55m에서 끊겨요. 그리고 몸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수신장치하고 발신장치 사이에 몸을 이렇게 가로막으면 끊겨요. 그런데 20m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몸으로 가로막건 어쨌든 간에 안 끊기더라고요. 그러니까 20m 내, 그리고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은 끊길 일이 거의 없는데, 야외에 나가가지고 촬영을 하실 때는 20m를 넘어가면은 주의해서 촬영하셔야 돼요. 이게 보이면 55m까지, 그리고 이걸 가리면 20m까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출력이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KC 인증을 정상적으로 받고 들어온 제품이라서 그런 거예요. 허가를 받고 이 규정 출력에 맞춘 거예요. 2.4GHz 대역을 사용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무선기기의 출력이 막 어마어마하게 강하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 휴대폰 다 먹통되고요. 그리고 뭐 블루투스 다 먹통되고 막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출력을 낮춰놓은 거니까 이 기계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규정 출력이 딱 그만큼이라는 거죠. 오케이. 이게 딱 55m예요. 55m. 야, 지금 저쪽에서 4차선을 건너왔는데 53m에서 55m. 직선거리라서 그런 거겠죠. 여기서 나오면은 그러면은 용도는 충분히 감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55m까지 왔는데 마이크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어쩌면 50m까지라서 저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거일 수도. 지금은 핀 마이크를 제거를 했고 이 마이크 유닛 들어오죠? 마이크 유닛 자체로 송신을 하고 있어요. 별다른 액세서리 하나도 없이 55m 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정말 대박인 건데. 네. 자, 편의점에서 출력 테스트에서 되게 재밌는 게 편의점 안에 들어갈 때도 이걸 꽂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계속 소리가 잡히고 있는 거예요. 저 거기까지 잡혔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어요. 한 40-50m 정도 되는 거리에 편의점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쪽 깊숙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잡히더라고요. 때때로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정리를 해봅시다. 구성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발신기 하나, 수신기 하나 있는 게 B1이에요. 그리고 발신기가 2개 있고 수신기가 하나 있는 게 B2. 그리고 발신기가 하나 있고 수신기가 요게 아니고 스마트폰용 수신기가 들어간 거, 아마 아이폰용인가 그럴 거예요. 그 B3, 뭐 B4는 요거 2개의 스마트폰용 수신기, B5는 요거 하나에
안드로이드용 그 USB 타입C용 수신기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요 박스 옆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여기 써 있으니까 이거 잘 보시고 필요한 것대로 구입을 하시면 되고, 스마트폰용 수신기는 이게 아까 24g 나왔잖아요. 10g 정도 돼요. 안에 배터리가 안 들어가 가지고 10g 정도 되는 그거로 스마트폰에 연결하면 스마트폰용 배터리를 끌어와 가지고 사용을 해요. 그리고 스마트폰용 짐벌 같은 데 올라갔을 때 이게 무게 밸런스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마트폰으로 많이 촬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걸로 했습니다. 좀 사용해보고 느낀 점이 그거예요. 너무 가볍다. 굉장히 가벼워요. 이런 거 들고 지금도 이거 여기다 끼고 있는데 허리에다 넣기 싫어가지고 앞에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있는데 이게 항상 무거워서 이 정도 하면 아까 500g, 400g, 450g 뭐 이 정도 나올 텐데 무거워요. 옷이 이렇게 처져요. 그거에 비해서 34g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완충하면은 6시간 동안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반나절 정도 뭐 충분히 안정적으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촬영을 하는데 오전에 뭘 촬영을 하면서 이걸로 이 인터뷰를 좀 따놓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후에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마이크를 안 꺼놨구나. 오후에 또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다시 수거를 해다가 보조 배터리에 이걸 꽂고 한 15분 정도 충전을 했어요. 얼마만큼 촬영했냐면 저녁에 8시까지 촬영이 끝났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사용을 했어요. 6시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충전을 할 때 USB 타입C로 충전하면은 15분 충전하면 거의 다 충전되는 것 같았어요. 정확한 그 데이터는 아니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보시고 충전하는데 얼마 걸려요? 리플로 좀 남겨주세요.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배터리 용량이 작다 보니까 이걸 채우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치 않다는 것도 굉장히 큰 특징이더라고요. 6시간 쓰시다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중간에 보조 배터리를 꽂아가지고 충전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이들 찍어줄 때 최고인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 찍어줄 때 이런 마이크에다가 이런 그 라발리의 마이크 몸 안으로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거기다 세팅해주고 이럴 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를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그냥 꽂아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꽂아만 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이들 따라다니면서 녹음할 때, 녹화할 때 잘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 스마트폰까지 지원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세팅의 끝이에요. 스마트폰 촬영할 때 세팅의 끝.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스마트폰 촬영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스마트폰은 아이폰 5C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5C가 4K 녹화가 안 되겠군요. 큰일 났네. 이거는 아마 HD를 조금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보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하나, 둘. 자, 다른 거보다 이렇게 세팅해 놓으니까 참 귀엽게 보이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4K가 안 된다는 걸 깜빡했는데, 이 상태로 촬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 들고, 아이들 가면 스마트폰 들고 따라가면 목소리가 아주 깔끔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이게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라모닉하고 경쟁 기종이 있어요, 분명히. 그거는 마이크 2개가 안 돼요. 마이크 하나에 하나. 그리고 스마트폰에 연결하시려면은 별도의 액세서리들을 주렁주렁 구입을 하셔야 돼요. 달아야 되는 게 아니고 구입을 해야 돼요. 그건 세트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액세서리가. 그래서 스마트폰에 관련된 어떤 그 기능들은 이건 만들 때부터 스마트폰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것 같아요. 일반적인 미러리스 DSLR도 가능하지만 스마트폰에서도 커다란 위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자, 가격적인 부분,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 기본 세트가 20만 원대 중후반 정도 나가요. 가격이 좀 비싼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거 D11 기본 세트 아무런 액세서리 없이 박스만 사시면은 66만 원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셔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카메라에 D11이 달려 있는데 저 카메라에 장착하기 위해 별도의 액세서리 하나 더 구입했어요. 그게 8만 원 들었어요. 그러니까 74만 원, 배터리 만 원에서 75만 원 주고 샀어요. 라발리에 마이크 들어있고요. 거기 충전해서 쓰는 거라서 아무리 써도 별도의 유지 비용이 안 들어가요. 나름 저렴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디지털 방식이에요. 디지털 방식이 예전에 오래된 무선 마이크는 아날로그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녹음을 해보면 치익치익 이런 잡음이 낄 때가 있었고, 멀리 가면은 소리가 이렇게 막 치익치익 하면서 좀 작아지는데 어차피 지직하면 못 써요. 그리고 작아지면 못 써요. 그러니까 들릴 듯 안 들리니까 그런 점들이 좀 화가 날 때가 있었는데, 뭐 아날로그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이브리드라는 방식이에요.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합쳐졌는데 비슷합니다. 안 나오게 되면 안 나오고 나오게 되면 나오고. 그래서 지직거리지 않으니까 뭐 장점이 있죠. 그리고 요거는 완전 디지털이에요. 디지털은 이 안에 들어간 데이터가 디지털적으로 처리돼서 날아오기 때문에 잡음이 없어요. 대신에 지직거리는 대신 딱 끊겨요. 그래서 20m 안에서 쓰시면 100%고, 그리고 20m가 넘어가시면 이런 이어폰 같은 거 하나 가지고 귀에 꽂고 들으면서 녹음하시면 되는 거죠. 카메라를 딱 바라보고 딱 이렇게 이 발신기가 보이는 위치에서는 소리가 잘 들어오니까. 오케이, 이 정도면 사라모닉 블링크 500 B1에 대해서는 대부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가볍고요, 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내장 마이크에다가 내장 배터리에다가 UGB 뭐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다 생각해봐도 이렇게 간단한 마이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입을 고려하신다면은 한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은 마이크입니다. 자,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